안녕하세요. 재밌게 두수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계천을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반은 남자분이시고요. 이모생이십니다. 항상 명반을 볼 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일단 구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연도에 태어나셨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모생이니까 임간의 사화는 뭐죠? 양자보무가 됩니다. 천량화록과 무곡화기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사항궁의 별자리가 많다 하더라도 모든 별자리를 다 참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선천의 이모생이시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천량화로 미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쉽게 제가 별표로 표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무곡화기, 무곡화기가 술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별표를 표시를 했고요. 록에 관련되는 것은 녹존이라는 별이 또 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녹존별이 해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천에 있어서 길흉을 나타내는 인자가 천량화로 길을 나타내고요. 해궁에 있는 녹존이 길을 나타내고 술궁에 있는 무곡화기가 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궁, 술궁, 해궁 세 개의 궁이 기준이 되어서 대한의 록기, 윤년의 록기와 서로 어떤 협의라든지 삼방에서 만나는가에 따라서 12사항궁 중에서 어느 궁이 인동이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신대한입니다. 무신대한이 54세에서 63세에 해당되는 기간이고요. 무신대한이기 때문에 무간의 사화는 탐월필기가 됩니다. 그래서 탐낭화록을 찾으셔야 되고 청기화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탐낭화록은 진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탐낭화록 자체가 앉은 궁이 대한의 1차 발생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쉽게 진술을 표기를 했고요. 선천의 뭐다? 빨간색으로 부질선에 해당되고 대한의 제복선에 해당되죠. 1차 발생을 했는데 그 성격이 보면 부모는 문서를 뜻합니다. 인수니까요. 그죠? 문서에 관련되는 일들. 질액이니까 질병에 관련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대한의 제복선이니까 재백은 돈과 관련되는 거고 복덕은 그 재물을 쌓아놓고 투자하는 궁이 마음이 바뀌는 궁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돼서 마음이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 1차 발생선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곡화기가 있죠. 무곡이라는 것은 자수성가의 별자리지 않습니까? 재물에 있어서 노력형 부자. 그런데 화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돈이 나갈 일이 있다. 돈 쓸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낭화록 같은 경우에는 탐낭 자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낭화록이 되면 대외적으로 활동력이 왕성해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의 록을 기준으로 해서 협으로 삼방으로 인동되는 게 있는가를 찾아보면 협으로 보려 그러면 사궁을 건너뛰어서 오궁에 녹존이라든가 선천에 화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리고 진궁을 기준으로 묘궁을 건너뛰어서 인궁에 녹존이나 선천에 화록이 없죠. 그래서 협으로 인해서 발동하는 부분은 없고요. 삼방을 살펴보면 진궁이기 때문에 신, 자, 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궁에도 록이 없고 자궁에도 화록이나 녹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무신대한에서는 대한 1차 발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제 살펴보죠. 결과는 탐월필기에서 천기, 화기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천기화기가 있는 궁이 결과궁이 되죠. 그래서 천기화기가 축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궁에 2번이라고 표기를 하고 대안의 천기화기를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미궁선이죠. 그죠? 충미궁선. 충미궁선이니까 선천에 뭐죠? 부관선. 부관선이라는 것은 배우자 관련해서 이동, 그리고 또 자기 하는 관록에 대해서 이동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에 뭡니까? 형노선이죠. 형노선이라는 것은 변화를 뜻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궁선에 보면, 충미궁선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천량화록이 있습니다. 맞은편 미궁에 천량화록이 있죠. 그러니까 선천에 길함이 있는 거죠. 천량이라는 것은 원래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별은 아니지만 화록이 된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떳떳한 돈, 뭐 로또라든지 복권, 갑자기 뭔가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천량화록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와 관련해서 일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의외의 어떤 그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의미가 대한 1차 결과 충미 궁선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에서 의미하는 것은 보면 일단 돈이 움직인다, 그죠? 그리고 문서 관련해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변화가 있는데 배우자 관련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 관련해서 이런 암시를 진술궁과 충미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의 암시가 그대로 생기려면 유년에서 대안의 암시에 관련되는 어떤 궁선을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년에서 과연 이러한 궁선을 건드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을해년이 54세에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신 대안의 1년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할 때 바뀐 대안의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끝부분에 어떤 많이 발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신 대한 초반부에 대한의 암시가 드러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해년 54세가 되는데 을간이니까 사화가 뭡니까? 기량자월이죠. 천기화록을 찾으셔야 되고 태음화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기화록을 찾으니까 천기화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축궁에 있습니다. 축궁에 천기화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미궁선을 제가 표기를 했고요. 선천에 뭐다? 부간선이다. 그리고 대한의 형노선이다. 이 충미궁선은 뭐였었죠? 대한의 1차 결과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년으로 오다 보니까 선천과 대한이 길흉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됐습니까? 이 궁선에 앉아 있는 게 천량화로 길한 부분도 있고요. 선천에 천량화로 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에 천기화기 흉한 부분도 있습니다. 길과 흉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년에 장박세 장전 12신 중에서 백호상문이 이렇게 또 별들이 이 충미궁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호상문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길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흉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미궁선이 선천의 부간선, 대한의 형노선으로 해서 대한의 1차 결과 궁선의 암시인 충미궁선의 암시를 그대로 건드려주고 있으면서 천량화로 길한 부분, 천기화기 흉한 부분을 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또 2차 결과가 있는지를 보려 그러면
이 그 축궁의 록을 중심으로 해서 자궁을 건너뛰어서 해궁에 녹존이나 화록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녹존별이 있죠. 그러니까 축궁이 자궁을 가리키고 해궁이 자궁을 가리켜서 해궁에 있는 녹존이 자궁을 가리키고, 이때는 해궁을 인자궁이라 그럽니다. 녹존이라는 인자를 통해서 이 4번 궁에 해당되는 자궁이 문제궁으로 해서 좌오궁선이 인동이 되더라는 뜻이죠. 그래서 용어를 이제 새로운 용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녹존이 있는 궁으로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녹존을 인자궁이라 그러고, 녹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의 궁을 문제궁이라고 이제 명칭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년의 천기 화록과 선천의 녹존의 별이 자궁을 가리켜서 좌오궁선이 유년에 2차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좌오궁선, 유년 2차 발생 제가 표기를 했고요. 선천에 뭐다? 자전선. 자전선이니까 자녀가 어떤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집이라든지 땅에 대해서 변동이 있다. 그리고 대한에 뭡니까? 부관선이니까 배우자, 그리고 관록,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성에 보면 파군이 있습니다. 파군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뭔가 변화가 있다, 쌍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발생할 것 같고, 대한에 또 우필화과가 여기 있습니다. 과라는 것은 결과, 어떤 문서의 어떤 변동사항의 어떤 결론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대한에 우필화과가 있다 보니 어떤 문서 관련이라든가 자격증 관련, 뭐 서류 관련해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년에 이제 1, 2차 발생은 다 봤고요. 결과를 보게 되면 태음화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음화기는 묘궁에 있어요. 이게 그 태음인데, 이 태음은 대한의 뭡니까? 탐월필기에서 태음 화권이 됩니다. 태음 자체가 집을 나타내잖아요. 땅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과 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유년에 태음 화기가 건드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묘유궁선이 1차 결과가 됩니다. 선천에 뭐가 되냐 하면 신궁이 움직이면서 명천선이 되고요. 대한의 부질선, 여기 부모궁이니까 문서가 움직이고 질액이니까 질병 관련해서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1차 결과만 있는지 2차 결과도 해당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뭡니까? 묘궁을 중심으로 해서 협으로, 그 다음에 삼방으로 인동되는 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묘궁이 인궁을 가리키고 대한의 천기화기가 축궁에 있습니다. 축궁에 대한 천기화기가 인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느 궁이 움직이냐면 인신궁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궁이 6번으로 해서 유년 2차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인신궁선을 제가 표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선천에 뭐죠? 형노선,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대한에 명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궁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고 천이, 이동에 대한 것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동이 되는지를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인신궁선이 유년 2차 결과를 해서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을해년이잖아요. 을해년이 여기가 명궁이 됩니다. 해궁을 기준으로 해서 삼방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해, 묘, 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대궁이 뭡니까? 천이궁에 사궁이 되죠. 여기 삼방사정에 뭐가 있냐 하면 묘궁에 천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궁에 천월이 있습니다. 천괴, 천월이 비추는 을해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성의 구조를 보더라도 정성이 보면 태양이 있고 또 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일조합이라 그럽니다. 거일조합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있어서 이로운 성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일은 어떻게 되죠? 해외여행을 간다. 아니면 외국계 계열 회사에서 관련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을해년에 명천선과 삼방에 해묘미 삼방에 청계천월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년의 그 발생과 결과에 되는 성격들이 있죠. 유년의 부관선, 그 다음에 형노선, 천량화록이라는 것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떤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을해년 54세일 때 어떤 일이 있으셨냐 하면 살던 집이 도시계획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받은 돈으로 넓은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게 되니까 자기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년 1차 결과에 명천선, 선천의 명천선이면서 신궁이 움직인다. 그리고 부질선이잖아요. 부질선은 뭡니까? 문서가 움직인다. 살던 집을 이제 팔게 되고 새로운 넓은 집을 구매하게 되니까 거기가 이제 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곡화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흉하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천량화록으로 해서 돈을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득을 얻는 거지만 그 보상받은 돈으로 또 지출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자기가 집 문서를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지만 지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무곡화기 돈의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화기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화기라는 게 뭔가 손재, 소모, 지출, 내 손에서 뭔가 돈이 나가는 어떤 의미가 있긴 있지만은 그게 내가 새로운 내 소유의 뭔가를 문서를 거머쥐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천량화로 이득을 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갈 때에는 그 나간 돈이 어떤 문서 사기로 인해서 주식을 잘못 투자해서 돈이 완전 소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급해서 내가 문서를 거머쥐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의 암시가 부질선, 문서의 변화가 있고 재복선, 돈의 어떤 투자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해에 발생을 해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를 천계 천월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